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ISM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원자재 리드타임 증가, 필수 자재 부족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제품 운송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가중이 돼 제조업 성장 잠재력이 제한을 받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들의 낙관적 심리는 여전히 건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으나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업 부분 4.5만 명보다 서비스업 부분 32.9만 명에서 더 증가를 했다. ADP 연구소에 따르면 서비스업에서 고용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는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유로존의 7월 실업률 예상치가 전월 대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이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17.2에서 16.5%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ING에 따르면 유로존의 실업률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정부의 실업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4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8월에 ADP 민간 고용과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엇갈린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조만간에 발표되는 8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경계적 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유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배럴당 6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백악관이 오펙의 산유국들의 증산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오펙 회의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감산 규모를 40만 배럴씩 유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 합의를 한 영향으로 상승의 배경이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실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특근법 관련 개정 2020년 3월 부분에 시행이 됐던 이 내용 기반으로 해서 강화 플러스 보완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직제 제정에 따라 1원장과 6과 69명에서 1원장과 1관 7명과 83명 체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인원을 증원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산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갱신, 말소, 자금세탁 행위 방지 관련 감독 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이 이번 실무 인력이 증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느낀 게 자금세탁 행위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의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내용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에 금리를 0.5에서 0.75, 0.25% 상향 올렸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 국내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고 있었으나 수출의 호조세가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 상황과 취업자 수 증가가 어느 정도 일부 개선이 보였고,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 정도 순으로 잘 지켜졌다라는 주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 농수산, 식품 부분에 따른 오름세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10년분 에너지 제외 지수 부분이 1%대 초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중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거치를 빗대어서 이번에 좀 올렸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다, 이런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국내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을 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가계대출은 증가가 좀 많이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2%대가 계속 보여지게 되면 통화정책에 따른 그런 무언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가계대출 동향 7월달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전세대출 비중이 가장 높고 집단대출 부분도 높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0 플러스 끌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주담배 대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원래 이렇게 일찍 할 필요성은 없는데 과거 기반형으로 본다라고 해도 항상 미국이 금리 인상 이후에 곧바로 올렸던 배경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저런 영향성이 꺾이지 않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출생 통계를 보게 되면 출생 아수가 27만 2,300명으로 상당량 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모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 전년 대비 0.1세 상승을 했으며 첫째 출생이 전년 대비 1만 5천 명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세종이 1.28, 전남이 1.15가 높고 서울은 0.64, 부산이 0.75로 낮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근로자 수가 매우 줄어든다라는 건 생산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세금에 따른 재원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왜냐면 세금을 내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이 있는 개체수가 줄면 남아져 있는 그런 사람에 있는 개체수의 부담률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복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배경에 있었을 때도 복지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해당에 있는 그 국가 채권을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사줄 것이냐, 사주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좀 얽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정부에 따른 그런 복지에 의지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쓰러질 때 자기가 정부의 의지 부분이 꽤 높게 자기 가계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 쓰러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신용 부분에 따라서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705조 원, 전 분기 말 대비 38.6조 원이 증가를 했고, 판매 신용 잔액 또한 100조 원으로 2.7조 원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은행들은 전세금 대출도 받고 있는데 K뱅크만 유일하게 비대면 100% 전세대출 출시를 또 8월 31일부터 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카뱅이 높게 치고 나갔고 시중 5대 거래소보다 시총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이 업비트로 끄집어 올렸고 영혼까지 끄집어 당겼으니까 나도 상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좀 깔아져 있다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K뱅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금융위가 할당된 수치에 따른 성과를 K뱅크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얘네 재무제표 부분에 있어서 현금선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고 증자를 해서 증자가 또 통과가 되는 기간 동안 전세 대출을 한동안 막아놨기 때문에 그 여유폭이 좀 남아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모양새가 좀 별로 좋진 않죠. 예. 제가 봐도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대충 보면 사이즈가 나머지는 다 조짐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뭔데? 이런 눈빛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깊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소식이 또 조금 뒤로 미뤄진 점이 좀 죄송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거래 수수료 인하를 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월 거래량이 7억에서 10억 달러의 경우 테이커 수수료가 0.06에서 0.05로, 월 거래량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의 경우 테이커 수수료가 0.05에서 0.04로 인하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캐나다 국세청 광범위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데이터 NFT 시장이 시총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추월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NFT가 빠르게 좀 치고 가는 또 배경은, 저는 오히려 NFT가 ICO와 저는 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무분별한 ICO를 찍어냈던 2017년도 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파이는 조금 아무리 뭐 진짜 날림으로 만든다라고 해도 최대한 기관들에 대한 그런 유혹과 그리고 그런 매력도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시드가 들어갈지는 잘 않아요. 예,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러하는데 NFT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명인 정도만 되어도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게 통솔력을 좀 땡겨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워만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NFT의 생명을 불어다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과거 2017년도 ICO 때와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그 정도만큼 무작위식으로 많이 찍어서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8월에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 45% 증가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미국의 뉴욕시티 시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친화도시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다. 뉴욕시티에 더 많은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하고 기업의 암호화폐 수용을 장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바이낸스가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연내 알고랜드 기반의 정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과, 엑시 인피니티 NFT 누적 판매량이 401만 개로 역대 최다치를 찍어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NFT 판매량 기준으로 1위부터 3위가 NBA 탑샷, 2위 엑시, 3위 에이리언 월드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 US 2개월 내에 펀딩이 끝나면 3년 내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의 상장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바이낸스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소각 규모가 6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부분과, 캐나다 자산 운용사 퍼포스 운용 ETF가 6만 5천 이더를 보유를 했다. 이것 또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보유한다라는 것은 이 물량이 한동안 나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보셔도 돼요. 즉 개인의 물량은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존버 기간이 길어지고 그 지갑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즉 다 장기 존보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말 자체가 시중에 나오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스테이킹이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만큼 스테이킹에 대한 그런 팬심이 두껍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신규나 신규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량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해당에 있는 이더가 소각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추락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이제 시즌이 아웃되고 끝난다라고 해도 계속 좋은 가격을 그나마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대비는 뭐 엄청나게 손실이 큰 폭으로 내려갈 만큼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정도만큼은 아닐 것으로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탈릭스가 어떤 정부도 민간 디지털 결제 막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저는 좀 돌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통화 부분에 따른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아닐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아둥바둥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 국민들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쪽에 따른 한 번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다시 가지 않겠죠. 언제든지 가격대가 유지를 해준다라는 보장성이 한동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따른 인기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니와, 그 다음으로 다우존스가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재단 이사가 첫 이사회 회의를 완료했는데 생산적인 결과를 좀 냈다라고 하는데요. 임라 로즈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뭐 성과가 조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그 성과는 시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시세를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블리시 거래소 런칭 후 가격 변동이 없을 거라는 이유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누가 글을 또 써주셨던 분이 있는데, 이오스와 이오스 IO는 다르다, 반박을 환영한다 라고 또 써주셨네요. 자, 보통 근원코인 제외하고 호재 뉴스 발표하면 아주 큰 상승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뉴스의 급격한 펌핑이 이루어지고 이후 그 호재 발표에도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가 완성 시 아주 반짝 상승이 있을지언정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정리하면 블리시 글로벌의 런칭에 우리 펌핑 가격은 맛보긴 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블리시 글로벌 런칭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블리시 거래소 트레이닝 해본 사람은 대부분 인터페이스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불편한 호소를 하기도 했다. 수정 테스트 피드백 수도 없이 많이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조심스럽게 내년 중순을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분도 보이스도 거의 제 시점에 런칭이 안 됐죠. 그래서 그 기반으로도 설명을 하는 부분과, 세 번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게 뭔 소리냐. 만약 세력이 이오스에 잔존을 했다면 블리시 런치 때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맥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태초 마을에 가면 약불장 때 다시 가격을 올려놓기 매우 힘들어지는데, 마치 지금 6,000원, 7,000원 사이가 올리기 엄청 힘들 듯 지지를 해줘야 올리기 쉽다라는 말인데, 세력이 털고 나갔으니 지지가 될 일 없다. 난 그래도 올 연말 10,000원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이번은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식 오픈하고 보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블리시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하면 연계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이번은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삼성 목을 베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테슬라를 제꼈고 이더리움이 보게 되면 삼성을 제꼈다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자 58%가 암호화폐 장기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한동안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도 움직일 것이냐 움직이지 않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특히 18세에서 29세, 30세에서 44세 젊은 층들이 이같이 답변한 응답 비중이 37, 28, 19%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비트코인 도입. 자, 트위터 비트코인 보상 기능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뭐 제가 계속 말씀을 했어요. 트위터,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쪽은 이 비트코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좀 받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은 계속 비트코인에 따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